현대적인 트럭이 LED 조명과 우주선 같은 에어로다이내믹을 뽐내며 지나가는 것을 볼 때 베테랑 운전사들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아름답지만 내 것처럼 30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은 깊이만큼이나 단순하며 두 시대 사이에 큰 차이를 담고 있습니다. 트럭이 직업 인생 전체를 함께하도록 설계되었던 시대와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여 차량이 늙기도 전에 구식이 되어버리는 듯한 현재의 시대 말입니다. 이 트럭들은 엔지니어링의 황금기를 상징합니다. 당시 중요한 것은 최신 터치 스크린이 아니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스팔트가 녹는 듯한 열기가 있든 매일 아침 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NG 1973년부터 1988년까지 12번. 메르세데스 벤츠가 1973년에 노이의 제네레이션을 출시했을 때 유럽 운송의 세계는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원칙의 선언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엔지니어들은 내구성이 타협 불가능하다고 결정했고 바퀴 달린 벙커처럼 보이는 캐빈을 만들었습니다. 샤시에 사용된 강철은 최고 강도였으며 잘 조율된 오케스트라처럼 소리내는 그 직렬 6기통 엔진들은 스위스식의 제작처럼 보이는 공차로 제작되었습니다. 엔진은 유럽의 고속도로를 열었고 전후 재건을 운송했으며 독일 엔지니어링이 정밀하면서도 영원할 수 있음을 증명한 트럭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스페인, 포르투갈 또는 동유럽 국가의 2차 도로를 여행할 때 작업 중인 NG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가의 차량이 아니며 박물관 조각도 아닙니다. 공장을 떠난 지 30년, 40년, 45년이 지난 후에도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트럭입니다. 그것을 다루었던 운전사들은 그것들이 고장나지 않았고 단지 지쳤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쳤을 때 수리는 몸에 영혼을 되돌려 놓았습니다. 엔진은 은퇴를 이해하지 못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을 이해합니다. 스카니아 143, 1987년부터 1995년까지 11번.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 유럽 운송업자들을 꿈꾸게 만든 트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스카니아 143이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불렀던 전설적인 꿈의 V8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선언이었으며 도착할 뿐만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도착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설계된 기계였습니다. 당시 14리터 500마력 V8 엔진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였습니다. 품질에 집착하는 스웨덴 사람들은 수십만 킬로미터가 아니라 수백만 킬로미터로 측정되는 유효 수명을 보장하는 재료와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잘 관리된 스카니아 143은 대대적인 수리 없이도 100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150만, 200만 킬로미터에 도달한 것들도 있으며 항상 경쟁자들의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동일하고 깊은 포효를 내뿜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도로 위에서 143을 보는 것은 사건입니다. 그 특징적인 그릴과 당당한 자세를 가진 실루엣은 존경을 자아냅니다. 현대적인 트럭들은 모든 기술을 갖추었음에도 143이 나타나면 옆으로 물러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 앞에 있음을 압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신출내기도 굴욕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입니다. 스카니아 143을 전설로 만드는 것은 14리터 V8 엔진뿐만 아니라 트럭이 평생의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구축된 방식입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샤시의 고강도 강철을 사용했고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마모를 견뎌내는 합금으로 엔진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유럽 운전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킬로미터 후에도 엔진은 이상한 연기나 걱정스러운 소음 없이 원래의 압축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어떤 부품의 주의가 필요할 때 디자인의 단순함 덕분에 캐빈의 절반을 분해할 필요 없이 정밀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43은 힘과 장수함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트럭이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스카니아가 복원된 143과 마주칠 때 새 트럭의 운전자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모든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존경은 자동적입니다.
볼보 F12 1977년부터 1993년까지 10번. 누군가 당신에게 어떤 트럭이 현대 유럽을 건설했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명확합니다. 볼보 F12입니다.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스웨덴 거인은 대륙 운송의 중추였습니다.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에서 독일의 고속도로를 거쳐 스페인의 산길에 이르기까지 F12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것의 12리터 엔진은 단순함과 견고함의 걸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출력 기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신뢰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F12를 소유했던 운송업자들은 가장 힘든 경로, 가장 불리한 기후, 가장 무거운 짐에 대해서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정비사라면 컴퓨터나 진단 장비 없이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F12는 여전히 경주에서 이기는 할아버지입니다. 30년 후에도 많은 것들이 수집품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 도구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 아프리카 남미에서 F12들은 건설이 적절할 때 노년은 질병이 아님을 증명하며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트럭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F12는 그 네모난 그릴로 마치 너는 내 일을 해라,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라고 말하는 듯 미소 짓는 것 같습니다. 볼보 F12는 유럽을 건설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의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것의 비밀은 아무도 보지 않는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에 있었습니다. 엔진 마운트는 대형화되었고 배선 하네스에는 추가 보호 장치가 있었으며 샤시 페인트는 너무 두꺼워서 녹슬지 않고 수년간의 소금과 자갈을 견뎌냈습니다. F12를 가졌던 운송업자들은 트럭이 가장 힘든 고갯길에서 자신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평화롭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팔 때가 되었을 때 가격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달리 유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F12가 중고 트럭이 아니라 검증된 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포르투갈의 2차 도로나 발칸 경로에서 이 주황색 또는 파란색 거인들이 첫날과 같은 품위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의 네모난 실루엣과 강철 그릴은 나는 예쁠 필요가 없다, 나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맥 R 시리즈 1965년부터 2005년까지 9번. 40년. 그것이 맥 R 시리즈가 생산된 기간입니다. 급격한 변화 없이, 미학적 혁명 없이, 계획된 노후화 없이 40년을 버텼습니다. 그저 반복해서 증명된 공식일 뿐이었습니다. 고강도 강철 샤시 바위 같은 신뢰성을 가진 6기통 디젤 엔진, 그리고 미국 운송의 상징이 된 긴 후드 캐빈이 그것입니다. R 시리즈는 유럽 기준에 따르면 예쁘지는 않았지만 존경을 부르는 존재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광산숲 주간 고속도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은 고장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트럭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200만 마일을 초과한 R 시리즈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200만 마일은 지구를 8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수십 년의 끊임없는 작업입니다. 똑같은 시트에 앉아 똑같은 열쇠를 돌리고 똑같은 포효를 들어온 전 세대의 운전사들입니다. 오늘날 살아남은 R 시리즈는 유물로 추앙받지만 박물관에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캐나다에서 나무를 나르고 호주에서 기계를 끌고 남미에서 흙을 옮기며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R 시리즈는 은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작업만을 이해합니다. 피아트 682 NI 1952년 1989년 8번. 이탈리아는 스포츠카 디자인 열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역사상 가장 저항력이 강한 트럭 중 하나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고 견고하게 만들고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피아트 682N이는 예쁘지도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으며 기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릴에 클래식한 크롬 수염이 있는 디자인은 거의 친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외관 아래에는 어떤 엔지니어도 예견하지 못한 남용을 견딜 수 있는 기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제한일 뿐이고 짐이 도전인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682N 이들은 명목 용량의 200%까지 과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샤시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회전수는 낮지만 넉넉한 토크를 가진 엔진은 의심스러운 품질의 연료로도 작동할 수 있었으며 어떤 현대 엔진도 몇 시간 만에 죽였을 혼합물로도 돌아갔습니다. 생산은 30년 넘게 연장되었는데 이는 자동차 산업에서 거의 영원에 가까운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세월 동안 기본 디자인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82N이는 스파르타식이었고 불편했으며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는 파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산 세대보다 더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진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많은 구석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캔워스 W900 1961년부터 현재까지 하지만 클래식은 70년대부터 90년대 모델 드림 7번 바퀴 위에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트럭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캔워스 W900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저 끝없는 후드를 가진 실루엣은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량물 운송의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그 전설적인 미학 뒤에는 아주 단순한 철학으로 만들어진 기계가 있습니다. 강하게 만들고 내구성 있게 만들고 영원히 지속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W900은 오늘날에도 반수 작업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캔버스 작업자들은 집착에 가까운 세밀함으로 각 유닛을 조정, 용접 및 조립하는 데 시간을 바칩니다. 그것이 장착하는 커민스나 캐터필러 엔진은 그 자체로 전설입니다. 200만 마일 이상을 누적하고 미국을 수백 번 횡단했으며 광산숲 주간 고속도로에서 일했고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도로 위에 남아있는 W900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예들, 즉 진정한 클래식들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역사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라 품질이 타협 불가능했던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볼트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여졌던 시대입니다. 클래식 W900의 운전석에 앉은 운전사들은 자신이 역사의 한 조각을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또한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W900은 대리점에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100만 킬로미터 지점에서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트럭이 그것과 마주칠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길을 비키고 감탄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인상적인 기계들, 이미 많은 현대적인 트럭들에게 굴욕을 주는 클래식 트럭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올 것들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전쟁 중 사막에서 북극권에서 시험을 거친 것들입니다. 베테랑 운전사들이 그런 물건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눈물을 흘리며 기억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번은 너무나 파괴 불가능해서 오늘날의 정의 트럭들이 고철이 되었을 때도 아마 여전히 굴러가고 있을 것입니다. 마기루스 도이츠 232,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6번 독일은 정밀함 세부 사항에 대한 집착, 완벽한 엔지니어링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70년대에 마기루스 도이츠는 경쟁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액체 냉각 시스템, 라디에이터 호스, 그리고 고장날 수 있는 워터펌프로 복잡해지고 있을 때 그들은 말했습니다. 단순화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공냉식 엔진을 장착한 트럭인 마기루스 도이츠 232가 탄생했습니다. 물도 라디에이터도 부동액도 겨울에 얼거나 여름에 끓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버전마다 다르지만 V6 또는 V8 엔진은 공기에 둘러싸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열 위험 없이 50도의 기온을 가진 사하라 사막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영하 50도의 시베리아에서도 물이 얼어 블록이 깨지는 일 없이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마기루스 도이츠의 소리는 독특했습니다. 다른 엔진의 깊은 포효가 아니라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리는 비행기 같은 특징적인 윙윙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운전사들은 그것을 마실 필요가 없는 트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의 단순함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부품이 적다는 것은 고장 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고장났을 때 수리는 간단했으며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정비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작동 중인 마기루스 도이츠 231을 찾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것들은 주로 극단적인 온도가 일상인 국가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동을 걸 때마다 그 특징적인 윙윙거림은 엔지니어링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타트라 815, 1983년부터 현재까지 5번. 다른 행성에서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트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트라 815입니다. 독창적인 마인드와 산업적 전통을 가진 체코인들은 당신이 본 어떤 것과도 닮지 않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의 샤시는 서구의 것들처럼 레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차량 전체를 관통하며 내부의 변속기를 보호하는 척추와 같은 중앙 튜브입니다. 그 튜브에서 독립적인 진동 차축이 나와 각 바퀴가 다른 바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타트라가 다른 어떤 트럭도 자신의 차축에 걸려 미끄러질 지형을 항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위 모래 진흙 눈 타트라는 놀라운 용이함으로 모든 것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마기루스처럼 공랭식 V8 엔진을 얹었지만 훨씬 더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코 트럭 운전사들에게는 격언이 있습니다. 타트라는 부서지지 않고 마모될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이 트럭들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 수백만 킬로미터를 축적하며 마침내 유지보수가 필요할 때는 부품이 고장나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사용이 재료의 자연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수리하면 다시 계속됩니다. 원래 군대와 극한의 용도를 위해 설계된 타트라 815는 시베리아의 오지노천 광산 우랄의 불가능한 도로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현대적인 트럭이 지늘게 빠졌을 때 타트라는 그 옆을 지나가며 경멸하듯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미학적 양보는 없으며 사치도 없고 불필요한 기술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철의 의지입니다. 우랄 4320, 1977년 현재 4번. 모든 것을 보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트럭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랄 4320입니다. 붉은 군대를 위해 소비에트 연방에서 설계된 그것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어디서든 어떤 기후에서든 어떤 연료로든 작동하고 세상이 끝난다 해도 물자를 계속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명 없이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의 샤시는 과도한 규격화의 걸작입니다. 고강도 강철 레일은 트럭이 아니라 다리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입니다. 대배기량 V8 디젤 엔진은 어떤 현대 엔진도 몇 시간 만에 죽였을 혼합물과 저품질 연료로 구동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리프 스프링으로 만들어진 서스펜션은 어떤 안락함 엔지니어도 울게 만들 하중을 견딜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운전사들에게는 격언이 있습니다. 우랄이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캐빈까지 물이 찬 강을 건너고 벽처럼 보이는 경사면을 오르고 그 이름이 아까운 도로를 순환한 우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든 전자장치와 주행 보조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트럭과 비교할 때 현대의 것은 종이로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우랄에는 후방 카메라가 없고 사각지대 센서가 없으며 차선 보조 장치가 없습니다. 엔진 변속기 차축 그리고 철의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랄은 편안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라 생존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존합니다. MAN F8,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3번. 독일이 다시 목록에 등장하지만 이번에는 클래식 중의 클래식입니다. MAN F8은 유럽 운송업자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계속해서 오래 지속될 무언가가 필요할 때 선택했던 평생의 트럭이었습니다. 그것의 디자인은 화려함이나 유행에 대한 양보 없이 기능적이었습니다. 네모난 캐빈, 견고한 샤시 주물처럼 보이는 엔진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외관 뒤에는 대륙이 생산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역학 중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F8 시리즈의
MAN 엔진은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출력 기록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단 한 가지 도착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수백만 킬로미터 후에도 그들은 계속 도착했습니다. F8을 가졌던 운전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트럭이 당신을 공영에서 구해줄 것이라는 그 안전한 느낌을 향수로 기억합니다. 고장날 전자장치도 없었고 문제를 일으킬 센서도 없었으며 검게 변할 화면도 없었습니다. 항상 시동이 걸리는 엔진, 항상 응답하는 변속기, 항상 멈추는 브레이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F8들이 동유럽 국가와 아프리카에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박물관 조각이 아니라 일상적인 작업 도구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것이 그것들과 마주칠 때 존경의 찌릿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F8은 여전히 팔씨름에서 이기는 할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이 적절할 때 나이는 장애물이 아님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유니목 1948년부터 현재까지 하지만 클래식은 60년대부터 80년대 모델드림 2번 유니목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재다능함 저항력 전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후 독일에서 다목적 농업용 트랙터로 태어난 이 차량은 곧 그 이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부러지지 않고 뒤틀릴 수 있는 레일을 가진 유연한 샤시는 다른 어떤 차량도 불가능하다고 여길 지형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앞뒤 그리고 중앙의 동력 인출 장치 시스템은 예초기 제설기, 청소기, 시추, 장비, 크레인 등 수백 가지의 다른 도구와 결합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유니목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기계적 저항력입니다. 60년대에서 80년대의 클래식 모델들은 수집가들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작업 도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산사태 후 도로를 치우는 알프스의 유니목들이 있습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는 아마존 정글의 유니목들이 있습니다. 석유 탐사 장비를 운송하는 아프리카 사막의 유니목들이 있습니다. 과학 기지를 지원하는 북극권의 유니목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영하 50도에서 영상 50도에 이르는 극한의 조건에서 작업하며 모두가 계속 기능을 수행합니다. 모든 기술과 전자 트랙션 시스템을 갖춘 현대의 사륜구동 차량들은 그 옆에서 빛을 잃습니다. 유니목은 바퀴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기 위해 전자장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압니다. 각 부품, 각 각도, 각 볼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단 한 가지만을 위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의 왕, 질 130, 러시아 1964년부터 1994년까지 1번. 다른 것일 수 없습니다. 논쟁의 여지도 없고 토론의 여지도 없으며 근처에 올 수 있는 이위도 없습니다. 파괴 불가능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한 것이 영원하다는 아이디어를 가장 잘 나타내는 차량을 찾을 때 마음은 1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질 130입니다. 1964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설계된 질 130은 어떤 농부, 어떤 군인, 기계적 지식이 최소한인 어떤 사람이라도 기본 도구만으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것을 수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철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브랜드도 필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것을 달성했습니다. 초기 버전의 가솔린 V8 엔진, 그 다음의 디젤 엔진은 너무 단순해서 메카노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렌치 세트와 약간의 인내심만 있다면 완전히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부품들은 크고 견고하며 부러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러진다면 지구상의 어떤 작업장이라도 복제품을 제조하거나 유사한 것을 적응시킬 수 있었습니다. 고강도 강철 레일로 만들어진 샤시는 움찔하지 않고 잔인한 과적을 견뎌냈습니다. 도로가 미비하고 거리가 헤아릴 수 없었던 소비에트 연방에서 질 130은 운송의 중추였습니다. 모스크바의 거리에서 시베리아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거쳐 질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사치도 없었고 전자장치도 없었으며 고장 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엔진, 변속기 4바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철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운전사들은 그것에 대해 거의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숲에 5년 동안 버려두었다가 돌아와서 새 가솔린을 넣으면 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에 빠지면 꺼내서 오일을 갈고 계속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파편 충격을 받고 바퀴를 잃고 엔진의 절반으로 작동하면서도 목적지에 도착한 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생산이 중단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러시아의 가장 먼 지역 이전 소련 국가들,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작동 중인 질 130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박물관 조각이 아니며 수집가 차량도 아닙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작업 도구들입니다. 질 130은 트럭이 아니라 진정한 엔지니어링은 사물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때까지 단순화하는 것이라는 아이디어의 기념비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어떤 현대적인 것도 굴욕을 줍니다. 오늘날의 트럭들은 단순한 고장을 수리하기 위해 전문 작업장 진단 스캐너 특정 교육을 받은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질은 의욕이 있는 정비사와 한 쌍의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세상, 차량이 늙기도 전에 구식이 되어버릴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세상에서 그것은 존재하는 가장 큰 사치입니다. 질 130은 부동의 왕입니다. 오래된 것이 구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존재입니다. 다음에 LED 조명 화면으로 가득 찬 캐빈 주행 보조 시스템, 우주선 같은 에어로다이내믹을 갖춘 현대적인 트럭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30년 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본 도구로 누군가 그것을 수리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치명적인 고장 없이 100만 킬로미터에 도달할 수 있을지 물어보십시오. 이 12대의 클래식들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